자, 이제 요약집을 보세요. 111페이지에 요약집. 이제 상인법 보시는데, 자, 주인법 잘하셨으면 상인법도 잘할 겁니다. 이건 거의 뭐 쌍둥이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것들은 간단하게 비교하고 좀 차이 나는 것들, 다른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111페이지 그래서 박스 안에 주인법하고 상인법 비교해서 들어가는 건데, 자, 구분해서 보니까 먼저 대항요건 비슷하죠. 다만 주택은 뭐까지? 주민등록. 상가는 주민등록 할 수 없으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되고요. 항상 당연히 효력은 언제? 그 다음 날이겠지.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는데 그 범위도 똑같아요. 얼마 범위 내에서? 2분의 1. 자, 최단기간 주택은 2년이고 상가는 1년이고요. 자,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은 주택은 없죠. 상가는 있어요. 이제 그거 이제 나중에 조금 있다가 열심히 배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차임 등 증액 청구 제한하는 거. 주택은 얼마? 5%, 상가는 9%.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월 차임 전환은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차임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주택은 2기, 그 다음에 상가는 3기, 석 달분. 그런 차이점 잡으시고. 자, 이제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 좀 차이 나는 것들 몇 가지 보죠. 적용 범위는 당연히 상가니까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겠죠. 주택은 주거용 건물이고 상가 건물인데 그 중에서도 뭐 대상이 되는 거?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거. 작년에 이제 그거 정답이 됐었어요. 옳은 거 골라라 해가지고 하면서 주택과 다른 게 괄호 2번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또 보증금 한도가 있죠.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4억 원 이하로 들어온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놨다. 해서 보증금 그 금액을 따질 때에는 단순히 보증금액 자체만 가지고 따지지 않고 보증금에다가 월 차임이 있으면은 월 차임 곱해가지고 100을 곱해서 더해줘야 되겠죠. 요거 전체 얼마 이하? 서울 4억 이하. 그래서 괄호 3번에 보증금 외에 월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차임액에다가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적용 범위를 정한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나오겠지만 보증금 1억에 월 250만 원씩 하기로 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자, 요건 적용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이거 2억 5천에 1억이니까 전체 3억 5천, 4억 이하 들어가니까. 하지만 350만 원 그러면은 적용되는 게 아니죠. 더하면 전체 4억 5천이 되버리니까. 근데 괄호 4번은 아직 뭐 나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보증금 정해놓은 법에서 정해놓은 서울 같은 경우는 4억 이하로 계약을 해서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법 내용 중에서는 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5억이 됐든 6억이 됐든 적용되는 게 있다고요. 자, 그게 이제 괄호 4번인데 몇 가지만 보죠. 가장 대표적인 뭐 대항력은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죠. 그럼 꼭 보증금이 4억 이하로 들어온 사람이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5억 10억이라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 그 다음에 쭉 들어가면 4번 권리금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차임 연체하고 해지하는 거. 자, 차임 연체 얼마? 3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것은 꼭 4억 이하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 네 가지 정도. 대항력, 갱신 요구, 권리금, 차임 연체 해지. 네 가지 정도는 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112페이지. 계약 갱신 요구권하고 법정 갱신 나오는데 일단 1번 계약 갱신 요구권은 주택은 인정되지 않죠? 예. 근데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이제 소상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자, 임대차, 상가 임대차 기간이 최단 몇 년이에요? 1년이죠. 1년은 보장 줬으니까 이 사람 1년 장사하다가 장사 잘 되니까 집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러죠. 그럼 이게 겨우 이제 자리를 잡아놓고 하니까 쫓겨나게 된다. 자, 이런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 사람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자, 갱신 좀 합시다라고 뭐 하면 요구하면 이제 요구권 있죠. 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가 없도록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문제가 되지. 거절 사유가 8가지가 있죠. 이쪽에서 이제 문제가 좀 그 전에 몇 번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는 8가지 뭐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잘했을까, 뭔가 잘못했을까? 잘못했지. 뭐 동의를 받지 않고 요 상가 건물을 다른 사람 때문에 전대 놓았다든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몇 가지만 주의해서 보시면 이 사람 월세 줘야죠. 월세 지금 주지도 않았으면서 갱신 요구한다. 자, 건물주 입장에서는 기분 안 좋겠지. 거절할 수 있지. 하지만 얼마? 3기 아무 때는 아니라 그걸 2기로 살짝 바꾸는 수도 있죠. 1번이 그 얘기야. 3기 차임액, 즉 석 달분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 요구하더라도 거절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죠. 그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쌍방보호하에 합의하에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 얘기지.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임차인이 그 건물을 파손했죠. 자, 파손했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거죠. 그럼 경과실로 파손했을 때는 거절하지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아직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한 번씩 나온 문제가 나와서 정답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5번은 자, 이 상가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거 철거해서 재건축하려고 그런다. 그럼 당연히 내보내야지. 그럼 갱신 요구했다 하더라도 거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뭐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자, 그런데 이 철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이 건물 전부 또는 뭐 대부분이지. 일부 그러면 안 되겠죠, 법적으로. 다른 것은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철거나 재건축 그것만은 전부 또는 대부분이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을 키워로 잡으시라고.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 점유 회복이 필요할 때는 거절할 수 있다. 그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서 괄호 3번은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절할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 갱신 요구를 하면 갱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갱신, 이것은 이제 사실 갱신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뭐에 의해서 합의해서 할 수 있죠. 근데 상가는 이제 임차인의 뭐에 의해서도 갱신 요구해서도 할 수 있고 좀 이따 보면 법정 갱신도 있고. 그래서 상가는 갱신을 세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단 말이죠. 뭐에 의해서? 합의, 갱신 요구, 법정 갱신. 이런 건 뭐 시험 문제 나올 일이 없으니까 이제 갱신 요구 들어가는데,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됐다 그러면은 그 전 임대차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그대로 갱신이 된다고요. 만일에 그 전에 임대차 기간 2년이면 자, 갱신 요구해서 갱신됐다 그러면 여기도 몇 년? 2년. 또 갱신 요구하면 갱신되겠죠. 하지만 이제는 1년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계속 요구해가지고 갱신되면 이 사람도 피해를 보니까 전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 5년을 넘지 말라. 괄호 3번이 뭐 유명한 얘기죠. 거기서 좀 장난칠 것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뭐야? 제외한. 그럼 장난치면 그건 틀린 얘기가 되겠지. 뭐한? 포함해서 몇 년? 5년. 이제 막 문제도 만들고 막 그래. 우리가 그 정도 수준 됐단 말이에요. 예. 아, 그래요. 이게 출제자 입장에서 보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서 장난치겠지. 그래. 예. 그 포함을 제외 이렇게 이제 하면 틀린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5번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그래서 전체 5년 넘을 수가 없다는 거. 갱신 요구에 의한 것은. 자, 요 사람 동의를 받아가지고 적법하게 얘가 저 상가를 다시 전대놨어요. 그럴 수 있겠죠? 자, 이 전차인이야. 자, 끝나게 됐어요. 자, 이 전차인 직접 얘한테 갱신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적법하게 전대했을 때 안 돼. 안 되고 이 임차인을 대위해서 요구하는 대위해서.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그 결론만 잡을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직접이 안 되고 뭐예요? 대위하는 거야. 대위하는 거하고 직접 하는 거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다르지, 달라. 그래서 괄호 5번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을 뭐해서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 잡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법정갱신은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별 문제 없어. 자, 끝났는데 임대인이 아무 얘기 없죠? 계속 장사하고 있죠? 그럼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똑같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법정갱신되면은 기간은 전 임대차가 몇 년이든 상관없이 최단 몇 년? 1년으로 봐주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고 해지 통과할 수 있고 그러면 몇 개월? 3개월 지나면 해지가 되고 임대인은 해지 통과할 수가 없고 되셨죠? 여기까지 뭐 주택 임대차하고 비슷한데 자, 좀 전에 보셨던 갱신 요구권하고 이제 차이점 잡으시면 갱신 요구에서 갱신되는 것은 몇 년 내에서만
5년. 하지만 법정갱신은 무한정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아무 얘기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괄호 2번 일단 내용을 보시면 존속기간 몇 년? 1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갱신 통과할 수 있고 해지를 그러면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다음은 괄호 3번 갱신 요건 행사할 경우에 전체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이 법정갱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보시고 그 밑에다가 간단하게 그 법정갱신 제도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법정갱신을 다른 말로 묵시적갱신이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끝날 때까지 아무 얘기 없다는 거지. 그럼 자동으로 갱신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비슷비슷한 제도들 뭐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막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어디 보면 막 그것도 막 비교하느라고 박스 쳐놓고서 해가지고 막 해서 언제 그걸 보고 있냐 그걸. 거기서 문제가 막 우르르 나오면 뭐 외우든지 뭐든지 해야지. 근데 죽으라고 외워봐야 문제가 안 나와. 그런 비교 문제가 요즘은.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뭔가 그럴듯해 보여. 그래서 막 나눠줘가지고 막 외우게 만들죠. 노동을 시키는 거야, 노동을. 근데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은 하나 떼가지고 한번 보자 이거지. 자, 그럼 법정갱신 제도를 보시게 되면 첫째, 이건 뭐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법정갱신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것까지 들어갈 건 아니고 자꾸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골치 아프니까 일단 법정갱신 제도가 있는 권리를 보시게 되면 지상권 법정갱신 제도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갱신한다는 것은 남의 거 빌려가지고 사용할 때 갱신이라는 게 나오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지상권 있을까 없을까? 지상권에 법정갱신 제도가 있을까 없을까? 왜 그런 눈으로 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지상권은 최단 기간이 30년 이상이어야 돼. 그럼 법정갱신 한다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또 30년 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만 하면 다 죽어. 예. 그럴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정갱신은 그냥 그렇게 해서 건물에 대한 권리에만 법정갱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기본적으로. 그럼 지상권은 지니까 없겠죠? 그럼 전세권은 법정갱신. 그렇지. 건물 전세권만 있어요. 토지 전세권은 없어. 그러면 이제 갱신됐으니까 갱신 기간이 있겠죠. 자, 건물 전세권 갱신 기간 얼마일까? 그렇죠. 정함이 없어요, 이게. 정함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갱신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는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끝내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 당사자 여기는. 예. 언제든지야. 자, 끝나자고 하는 것을 여기를 소멸 통고라고 그래요. 소멸. 해지가 아니라 여기는. 그러면은 전세권자도 끝내자. 전세권 설정자도 끝내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상대방 자 당황스러우니까 이것도 몇 개월 기다려줘야지. 여긴 누가 하든지 간에 6개월이에요. 6개월.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냐? 임대차에서 나와요. 비슷해요. 기간 정함이 없어. 기간. 그럼 여기도 양 당사자 언제든지 여기는 소멸이 아니라 해지 통고 해지. 끝내자 어쨌든. 너무 뭐 이런 용어에 하지 말고 끝내자 이거야.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달라요. 임대인이 자 부동산 소유자 쪽에서 통과하게 되면 이건 몇 개월? 6개월 지나야 되지만 임차인이 통과하게 되면은 1개월 지나야 돼요. 1개월 내 보증금 마련해서 줘라 그런 얘기지. 자,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 이건 기간 정함이 없는 게 아니라 최단 기간 몇 년? 2년으로 봐주죠. 여기 양당사자가 아니라 누구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자, 이건 몇 개월?
3개월 지나야 돼. 그럼 상가는 똑같겠지. 다만 기간만 1년이 되겠고 임차인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법정갱신제도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써놓고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눠보시라고. 그렇게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시면은 조금 쉽죠. 얘들하고 얘들이 좀 다르죠. 얘들은 어디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민법에서 하는 거고, 이건 특별법에서 하는 거지. 그럼 일단 크게 민법 쪽과 특별법 쪽으로 나누시라고. 그럼 민법 쪽은 어쨌든 끝내자고 하는 것은 누가? 양 당사자가 다 할 수 있어. 여기는 민법은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임대인, 임차인 다. 하지만 특별법으로 들어오게 되면 말 그대로 특별법은 누굴 더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만? 임차인만 할 수 있다. 여기는 임대인 들어가면 안 된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민법에서는 기본으로 6개월에 6개월. 다만 이제 여기 임차인이 1개월인데, 하지만 특별법 들어오면 몇 개월? 3개월이 3개월. 이 정도 비교해서 법정갱신 정도만 비교해서 들어갑시다. 자,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과 다른 게 상가 이제 권리금 얘기죠. 일단 시험 문제에서 권리금 나오면은 주택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가 쪽만 들어가셔야 되겠고. 자, 이 권리금에 대한 것은 이제 그전에는 법적인 보호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2015년부터 이제 법에 규정을 둬가지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해서 나갈 수 있도록 권리금 보호제도를 두었죠. 그럼 기본적으로 권리금을 회수하는데, 임차인이 회수하는데 임대인이 그럼 방해 행위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해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럼 어떤 행위가 방해 행위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정해놨는데 그 네 가지 가지고선 시험 문제 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자, 얘가 임대인이고 얘가 임차인이다. 그럼 권리금은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신규 임차인이죠. 얘가 얘한테 주고 얘가 받아서 나간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방해하지 말라고? 임대인이 방해하지 말라고. 그 네 가지 중에, 자, 그게 113페이지 괄호 1번 얘기인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을 하지 말라 해서 행위 금지 그랬죠. 근데 1, 2번 묶으시면, 1, 2번 묶고 3, 4번 묶으면 비슷해요, 이게. 1, 2번은 권리금 자체에 대한 것을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권리금 자체에 대해서. 그럼 권리금은 누구한테 기본적으로 주는 거예요? 신규 임차인이 지금 현재 임차인한테 줘야죠. 근데 임대인이 권리금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더란 말이야. 아니, 지가 받아버렸어. 이해됐어요? 아니면 얘 보고 얘한테 권리금 주지 말라고 하든지 이렇게 요구하더라는 거죠. 그 동그라미 1번, 2번이 그 얘기예요. 그런 게 시험에 나오겠어? 나오겠어요? 아니, 지금 얘가 권리금 회수하는 걸 방해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근데 어떤 행위냐 그런 거 물어보면서 권리금을 지가 받는다든지 주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올 이유가 없지. 방해하는 거 뻔하잖아 이거.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나올 것 같으면 외워 그냥. 1, 2번. 그럼 3, 4번도 자, 이제 권리금에 대한 얘기 아니라 3, 4번은 그러면 얘가 얘한테 권리금을 준다는 것은 얘가 저기 들어가서 장사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장사하려면 임대차 계약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 누구하고? 임대인하고 해야지. 근데 얘가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하는데 얘가 얘한테 권리금 주겠냐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3번과 4번이 그 얘기인데 3번은 적극적으로 너하고 안 하겠다 한 게 아니라 얘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자, 얘가 지금 현재 보증금 5천만 원에 뭐 월세 200만 원씩 해가지고 장사하고 있었는데 얘하고 임대차 계약하면서 너는 보증금 5억 내, 월세는 500만 원씩 줘라. 그래 내가 계약하겠다. 이러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얘가 들어오겠어요? 안 하겠지. 적극적으로 얘가 계약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택도 없는 것을 이렇게 요구한다. 3번이 그 얘기야. 이해됐어요? 네, 4번은
아예 이런 걸 하지 않고 난 너하고 안 할 거야. 임대차 계약 체결을 뭐 하고 있어? 거절하고 있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시험 문제거리가 이제 4번에서 들어가요. 자,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 앞에 무슨 사유가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그런 걸 가지고 물어보겠지. 아까 갱신 요구는 이제 많이 써먹었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권리금에서는 물론 그거 외에 두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뭐 하는 행위, 거절하는 행위 하면 안 된다. 이건 기본적인 얘기야. 자, 거절하면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괄호 2번이에요. 허용되는 경우. 자, 허용되는 경우에 동그라미 1번은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무슨 사유에 해당되면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되면 이것도 거절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 되셨나요? 그럼 얘가 갱신 거절 사유에 가장 대표적인 게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 3기에 해당되는 차임을 연체했다. 그럼 난 너하고 네가 지금 주선한 얘하고 나 계약 안 할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죠? 예. 그 외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지고 새로 법에 만들어 놓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기가 막혀 아주. 기가.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본 기가 막힌 걸 한번 보시면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는 얘가 너하고는 계약 안 하겠다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얘를 잘 알아요 지금 임대인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얘가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알아서 얘가 보증금을 지급할 뭐가 없어? 자력이 없어. 자력. 재산이 없어. 그럼 나 거절하겠다. 니은번은 더 기가 막히네.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대. 지금 위반해서 안 했어? 그런데 딱 서로 만나니까 저놈 저거 위반할 것 같아. 나 거절할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근데 법에는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제가 기억번은 밑줄 쳐놨죠? 니은번은 밑줄 쳤어 안 쳤어? 이런 거 가지고서 정답이 나올 이유가 없지. 지문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장난치는 건데. 이해되셨어요? 예. 니은번은 그냥 가볍게 이런 택도 없는 조문을 만들어냈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임대인은 거의 대부분 계약을 거절할 수 있겠네. 뭘 근거로 해서 들어가면 니은번 얘가 위반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계약 거절할 거야. 그럴 거 아니야. 어찌 알았는데 그래 내 느낌이 그냥 그래 그냥 내 느낌이. 응? 이것도 법이라고 만들어놨네 그냥. 누가 만들었어 법을? 건물주들이, 임차인들이. 건물주들이 많겠지.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요. 예. 그러니까 이 법을 가만히 보면요, 그러니까 하는 형식은 해놔. 구멍을 숭숭숭숭 이렇게 만들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결국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얘 보호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은 말 그대로 이 약자들 보호하는 것들 굉장히 강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해서 만들어 해놨어. 근데 구멍이 엄청나게 커버리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하고 계약을 체결을 이런 게 없으면 억지로라도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딱 뭐라고 해놨어? 위반할 우려가 있으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 뭐 핑계 대면 되겠지. 그것은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문제고 우리는 시험이니까 있는 걸 가지고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니은번 가지고서는 크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럼 기억번은 제가 밑줄 쳐놨는데, 자, 그럼 결국은 기억번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얘를 봤을 때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을 것 같아. 재산이. 얘 재산 상태를 다 조사해봤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장난치게 되면, 자,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체결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아니라 이거예요. 무조건 자력이 없다 그게 아니라 뭘 지급할? 보증금 또는 차임이에요. 무슨 얘기 되시죠?
기업번 가지고 장난치기 위해서는 그런 거 장난치겠다. 근데 그건 당연한 얘기로 지금 누가 거절하냐 안 하냐 그 얘기예요. 임대인. 그럼 임대인이 받을 것을 못 받게 됐으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임대인이 받을 게 권리금이에요, 보증금 차임이에요? 그냥 보증금 차임이지. 무조건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예, 그거 하나 하고 이제 디귿이죠. 디귿은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 놨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자 장사 안 했죠? 얼마 동안? 1년 6개월 동안. 건물주 입장에서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지. 자기 건물이 엉망이 돼버렸잖아 지금. 그랬으면 이제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기억분하고 디귿을 좀 주의해서 보시고, 리을번은 별건 아닌데 자꾸 자 지금 잘 읽어보시게 되면 그 위쪽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어쩌고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됐어요? 이 얘기는 현재 장사하는 사람이 스스로 구해가지고 들어올 사람 구했죠. 그래서 권리금도 얼마 주기로 다 약정한 거죠. 이 사람하고 계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말라 이 얘기지. 이해됐어요? 근데 리을번은 지금 보니까 자 신규 임차인이 또 생겼죠. 누가 주선한? 임대인이 주선한. 그래. 그러니까 건물주가 스스로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했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임차인한테 뭘 줬어? 권리금을 줘버렸어. 그럼 회수했잖아. 누구한테 권리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권리금 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요 원래 있었던 임차인한테 뭘 줬어? 권리금 줬으면 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병하고는 얘 계약할 이유가 없지. 안 해도 되지. 이해되셨어요? 예, 디귿은 뭐 그런 얘기인데 그건 좀 장난치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기억본과 디귿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다 일단. 자, 그래서 권리금에서는 이제 허용되는 거 그 정도 보시고, 괄호 3번은 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동그라미 2번에서 이제 두 번 나왔고, 동그라미 1번은 아직 안 나왔어요. 동그라미 1번 뭘 가지고 장난치느냐? 그러면 임대인이 이런 방해 행위를 해가지고 얘가 권리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이제 법에서 한정해 줬는데 무한정 달라고 하지 말고, 자, 이 사람이 원래 들어올 때 권리금을 3천만 원 주고 들어왔는데 얘가 자기한테 5천만 원을 주고 들어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방해를 해가지고 얘가 안 들어왔어. 그럼 지금 5천만 원 못 받게 됐죠. 그러면 이 사람 손해야 안 손해야? 손해니까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항상 손해배상액이 있어야 되겠죠. 그 액은 요거하고 요걸 비교해가지고 높은 금액, 낮은 금액을 넘지 마라 이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걸 이해할 게 아니라 결국은 맨 마지막에 무슨 금액? 낮은 금액이지. 장난칠 게 낮은 금액을 높은 금액으로 만들어 놓겠지. 문제 낸다 그러면. 됐죠? 예. 그리고 2번은 이제 이미 나왔으니까 몇 번. 그러면 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평생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에 걸려서 소멸한다. 자, 됐죠? 네, 상가 건물 그 정도 정리하시고 문제를 좀 풀어봅니다. 참 이 법이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뭐 그 골프장에서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뭐 하고 그렇죠. 법이 너무 약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뭐 상관없지만 자꾸 인권 이렇게 하는데 물론 좋죠 인권. 참 그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자꾸 인권 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범죄자의 인권이 너무 보호가 되죠. 피해자는 오히려 더 고통받고 더,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문명국가로 가는 입장에서는 옛날에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서 뭐 권장 데리고 하니까 죄도 없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과학기술되고 그 다음에 CCTV 같은 거 하면 누가 뭐 하는지 거의 다 알잖아요 이게 보면. 그럼 명확하게 드러나면 그 죄를 진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말 그대로 신상필벌을 해야지. 그냥 죄져도 그냥 뭐하고 하니까 그냥 사회가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 무감각해져. 조금 좀, 그러니까 그 범죄가 드러나기까지는 조금 인권을 보호하지만 이미 딱 범죄졌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그 이후부터는 조금 좀 세게 좀 해야지. 뭐 이거 무서워서 어디 다니겠어? 아니 사람 목숨을 뭐 해가지고 뭐 300 얼마 그냥 그렇게 해놓고서는 하지. 너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나라가 이제 워낙에 그 전에 눌려 있다 보니까 그 반사작용으로 이제 인권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소리 질러봐야 뭐 이게 뭐 이렇게 들어가야지. 근데 자꾸 좀 그런 면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법을 잘 만들어야지. 이제 저 사형제도를 이제 또 없앤다고 그러잖아.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참 애매하긴 하죠. 근데 제 생각엔 좀 있어도 될 것 같아. 그거 뭐 그 옛날처럼 그러면 계속 뭐 그건 시험하고 상관없으니까 합시다. 스스로 이제 고민하시고. 자, 문제 풀어봅시다. 까먹기 전에. 226페이지. 우리는 시험에 집중하셔야 돼. 2번 들어가 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거. 자, 기억번은 임대인이 목적 건물 일부를 개축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 필요할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랬는데 틀렸죠. 전부 또는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야지. 니은번은 동법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반대 의무 이행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즉 건물을 돌려줘야 되냐 그 얘기예요. 자, 지금 거기 보니까 뭐 신청? 경매 신청할 때는 주택이든 상가든 건물은 돌려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대학력 우선배정에서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니까. 하지만 보증금 수령할 때는 인도해야 된다. 똑같아. 주택이나 임차이나 상가나. 되셨죠? 이것은 임차 건물 소재지와 임대인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까? 아니죠. 항상 건물 소재지지. 자, 1번 차임 증액 청구는 차임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하지 못한다? 1년 이내죠. 1년 이내. 그래서 다 틀렸죠. 5번이 됩니다. 자, 3번 들어가 봅니다. 권리금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자, 1번 권리금 계약이란 뭐 읽어보시면 되고, 2번 보시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자,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어떤 행위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지가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부터 아예 권리금을 수수해버렸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임차인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3번은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 종료 날부터 몇 년 내,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4번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자, 액 그랬으니까 맨 마지막 가서 높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자, 5번은 뭐 읽어보세요. 그 신규 임차인의 정보들을 제공해줘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4번이 되겠죠. 자, 4번 들어가 보면 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자, 적자를 집어넣어서 적용을 받는, 오타가 났죠.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적자가 빠졌죠. 그걸 집어넣고 이제 옳은 것 고르면 그랬어요. 자, 기업법 보시면 권리금 회수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어요? 있었죠.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제 지금 있고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옳은 얘기고. 니은번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한다는 특약이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취지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함으로 무효이다 그랬는데, 자,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자,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있어야지. 자, 다시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특별법이에요, 민법이에요? 그러면 특별법에 있는 것은 특별법이 적용돼야죠. 그럼 특별법이 없는 것은 다시 뭐? 민법으로 돌아와야지. 그럼 민법의 임대차로 돌아와야죠. 그럼 민법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 없어? 또 건물 같은 경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자,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이거 배우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 안 들어보셨어? 안 들어봤다는 것은 이 법조문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다시 이쪽으로 해서 그대로 적용하라는 얘기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가 그 얘기 아니야. 무슨 얘기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특별법은 뭐를 기본으로 깔고 민법을 기본으로 깔고 여기 조문에 있는 것은 이걸 적용하고 요 조문에 없으면 다시 이걸 적용하고 이러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지? 그런데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 보다 보면 임차인이 뭐 비용을 상환 청구한다든지 뭐 부속물 매청구한다든지 이런 조문이 없다는 것은 다시 이쪽으로 가서 그럼 얘도 임차인이 아니야. 임차인이면 당연히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해야지. 부속물 매청권 행사해야지. 다만 저것들은 다 건물이니까 토지에 대한 지상물 매청권은 없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럼 당연히 상가나 주택이나 임차인 비용 상환 부속물 매청권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민법 실력 가지고 푸셔야지 이것은. 그럼 비용 상환 청권에 관한 것은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매수 청권은 강행 규정. 그럼 요 얘기는 비용 상환 청권은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건 임차인에게 뭐 불리하든 유리하든 상관없이 이건 유효가 되는 거지. 근데 부속물 매청권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거니까 강행 규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사자 합의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고 그런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무효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근데 거기 쭉 읽어보시면 두 번째 줄에 무슨 상환청권? 비용 상환청권 나왔잖아요. 그럼 비용 상환청권은 임의 규정이니까 배제하는 취지 임차인에게 불리함으로 무효예요? 아니지. 배제할 수가 있지. 이유가 되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네. 항상 민사특별법은 뭐를 토대로? 민법을 토대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들어갈 때 민사특별법을 조금 들어가기가 꺼려했던 것들이 그런 거야. 왜 본인들이 잘 알면서 뭐 그런 표정 줘? 이렇게 다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요. 자, 그럼 니은번은 틀렸죠? 네. 자, 이것은 임차권 등기명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경유된 후에 건물을 임차한 자에게는 또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뭐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고. 자, 1번 임차인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할 때는 해지할 수가 있죠. 다 맞았고 기억, 디귿, 리을 4번이 되겠네. 자, 6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상가인데 세 번째 줄 문제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다음 중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틀린 것은 그랬죠. 자, 1번은 당연히 3기 차임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 연체했어요. 거절할 수 있지. 자, 2번은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더래요. 이건 틀리죠. 권리금이 아니라 보증금 및 차임이지. 네, 그런 식이죠. 다른 건 큰 문제 없고. 자, 오른쪽 8번으로 넘어갑니다. 을은 갑소유 X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해서 인도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해서 사업자 등을 구비하고 확정일자 또 받았어요. 옳은 것 그랬네. 그림 그릴 것도 없어. 1번 을은 임대차 종료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 등기 명령 어쨌든 종료된 후. 2번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 취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닌가요? 계속 있어야 된다니까. 주민등록 똑같지. 3번 을이 X건물을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했으면 갑은 을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나요? 있지. 뭘로 파손했을 때?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죠. 4번 을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5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는 몇 년? 5년이지. 자, 5번이 조금 뭐 짜잘한 얘기인데 을이 X건물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계속 있어야죠. 자, 경매 개시 결정시까지가 아니라 배당 요구 종기까지예요. 배당 요구 종기. 그러니까 경매는 경매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등기하고 그 이후로 배당 요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당 요구하는 끝날 때 기간이 있다고. 이걸 배당 요구 종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일을 잡아서 경매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5번 틀렸잖아. 그러니까 또 틀린 곳을 찾아야지. 어디가? 경매 개시 결정. 거기에 틀렸어요. 그것이 배당, 요구, 종기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 3번이 옳은 얘기지. 3번 맞았잖아. 네.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거절할 수 있으니까 경과실로 파손했으면 거절할 수 없어야지. 그래서 그걸 장난을 많이 친단 말이에요. 되셨죠? 예. 네. 자꾸 저까지 헷갈리게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자, 정리하셨어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9번도 옳은 것 또 들어. 그래서 옳은 걸 자꾸 풀어보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실력을 다시 한번 다질 수가 있어요. 자, 1번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씩 해서 임대차 했다는 거죠. 요거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 4억 5천이죠. 월세 300에다 곱하기 100을 하면 3억이 되니까 거기다 더하기 1억 5천까지 해야 되니까. 2번 임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봄으로 끝나버렸지. 자, 상가는 최단이 얼마야? 1년이니까 2년으로 정했으면 그냥 2년까지 장사할 수 있는 거지. 뭐 1년을 주장할 이유가 없죠. 되셨죠? 네. 3번은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음 날은 맞지만 신청한 다음 날이지 등록증까지 교부받을 필요는 없다. 4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 건물을 전대해서 전차인이 이를 직접 점유하면서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죠. 자, 똑같아. 아까 주택도 주민등록 전차인이 있으면 누구 거? 전차인 거. 그럼 여기도 전차인이 있으니까 전차인의 사업자 등록했으면 임차인의 대항력도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4번 옳은 얘기가 되고. 자, 5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사업자 등록은 계속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계속 있어야 되는데 쭉 들어가니까 임차인이 폐업 신고했죠? 그럼 대항력이 유지돼요? 없어져요? 없어졌다가 다시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했으면 그때부터 다시 대항력이 발생되겠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되셨죠? 예, 4번이 옳은 얘기가 돼요. 자, 11번 보시면 또 가장 맞는 것 골라봐라 그랬어요. 자, 옳은 거죠. 자, 1번 임대차 기간 상가는 몇 년? 1년인데 2년 그랬으니까 틀렸고. 자, 2번 법정갱신의 경우 존속기간은 몇 년 봐요? 아니지. 자, 다시 민법에서 나온 법정갱신이 없는 거고 특별법에서 나온 것은 최단기간을 다 잡아준다니까. 그러니까 상간이가 몇 년? 1년으로 봐야지. 한데 문제는 당사자가 다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만 되지, 임차인만. 자, 포인트를 다시 잡으세요. 법정갱신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게 있고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게 있고, 그래 특별법이라 해봐야 주택하고 상가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민법은 공통적인 거, 특별법 공통적 이렇게 구별하시라니까. 그럼 민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정갱신에서는 전부 다 기간 제한이, 기간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니까. 그래서 여기는 양 당사자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끝내자고 할 수 있다니까. 뭐 몇 개월이냐 이것까지 너무 들어가지 마 일단. 그러면 근데 특별법으로 들어오면 주택이나 상가로 들어가게 되면 법정갱신 인정되죠. 그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게 아니라 뭐 최단 기간으로 봐준다니까. 그러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자,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여기는 임차인만 안 되니까. 됐었어요? 네. 자, 구별을 하세요. 그래서 1년은 맞는데 당사자가 언제든지 거기서 틀렸다고요. 누구만? 임차인만 해야지. 자, 3번은 상번도 속아 넘어가기 쉬운데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것만으로도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틀렸어요. 어디가? 그렇죠. 건물의 인도가 빠졌지. 사업자 등록만 신청했다고 해서 그 대항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지. 자, 주택도 주민등록만 했다고 해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죠. 기본이 뭐예요? 건물 인도를 받아야지. 됐어요? 예. 자, 4번은 2기가 아니라 3기겠고, 자, 5번 대항력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죠. 그러니까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12번 들어가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공매 시 임대인 소유 대지를 포함하는 임차 건물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지죠. 자, 2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존속 중에도 두 번째로 맨 끝에 임차권 등변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없어. 끝났죠. 2번이 틀렸죠. 자, 다른 것은 뭐 다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니까 넘어가시고, 자, 14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기술 등 타당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1번은 이제 또 다시 민법하고 연결된 부분이에요. 자, 민법에서 공유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공유물에 대한 것은 보존행위, 관리행위, 뭐 처분, 변경행위 보셨죠? 자, 임대가 나와. 그 공유물을 임대하려고 그래. 임대는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관리행위 그래요. 항상 그렇게 나온다 그래요. 그럼 관리행위는 결과적으로 지분의 과반수. 자, 그럼 그 문제가 뭐냐면 이 건물, 상가 건물을 얘 혼자 갖지 않고 뭐 병, 청 이렇게 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유를 하고 이거예요. 이럴 때 얘가 자 끝나기 전에 얘가 갱신 요구했다는 거죠. 이쪽에서 거절 사유가 있어서 거절한다는 얘기지. 얘 혼자 가서 거절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서 거절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항상 이런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뭐가 나와서 공유 나와서 뭐 보이면 임대차와 관련된 게 나오면 뭐야? 지분의 과반수로 끝나면 돼. 꼭 굳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그런 거 찾아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은 상가 건물 공유자 배웠죠? 나오죠? 또 임대인 나왔죠? 임대차 얘기고. 그러면 결국은 두 번째 줄 공유물 뭐에 해당돼서 관리행위에 해당돼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된다. 뭐든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잡아서 들어가시라고. 되셨죠? 네, 그래서 1번은 옳은 얘기가 돼요. 자, 2번은 상가 건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고. 자, 3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뭐해서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 5년 초까지 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4번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가지고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는 이건 설명 안 드렸지만 당연히 자, 이 전부가 일부가 멸실돼 버렸으면 여기서 장사할 수 있겠어요?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지. 5번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는 없다? 있죠. 물론 이것도 적법해야 돼요. 적법한 전대차에서는 전차인은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가 건물에 대한 거고 16번은 전체적인 좀 전에 정리해드렸던 계약의 묵시적갱신, 법정갱신에 대한 것들이에요. 틀린 것은 그랬네요. 1번 전세권은 법정갱신 뭐에 대해서만 건물의 경우에 한해서만 묵시적갱신 인정되죠. 이 경우 양 당사자는 민법의 얘기죠. 언제든지 뭐 할 수 있고 소멸 통고할 수 있고 당사자는 그 통고받은 날부터 6개월 지나면 소멸돼요. 근데 2번은 상가 건물 임대차가 법정갱신 됐죠. 그러면 여기는 누구만?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갱신 통고할 수 있고 몇 개월이 지나야 돼? 3개월 지나야지 여기는. 자, 3번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어떤 경우에 법정갱신 되냐 얘기인데, 자, 주택 같은 경우 집주인이 법정갱신을 막으려면 뭔가를 통지를 해야죠. 나가라 한다거나 아니면 보증금 올려주지 않으면 나 이제 그만두겠다 얘기해줘야지. 언제까지냐면 끝나기 전 6월에서 1개월 사이에서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3번 보시면 임대인이 자, 집주인이 임대차의 묵시적갱신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전 6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해. 그러면 이제 갱신이 안 된다는 거지. 되셨죠? 자, 4번 주택임대차가 묵시적갱신되면 기간은 2년이죠. 5번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1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 연체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기. 너무 쉽다. 쉽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봤죠. 되셨죠? 그래서 법정갱신 정도는 한번 비교해서 정리하고 가자. 자, 또 1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네. 우리가 이제 실명법까지는 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뭐 좀 쉬었다가 가담법 들어가 보죠. 가담법.